최근 2년 동안 전출 인구를 뺀 충북으로 온 인구가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출생아 수도 8년 만에 반등으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불량 수소로 차량 고장이 잇따르고 있지만 별다른 안전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수소차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형 의류 건조기의 건조 시간이 제품별로 1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조 성능과 전기요금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 6곳이나 되는 충북에 최근 2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13,000명이 들어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7년 연속 감소했던 출생아 수도 올해는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인구를 늘리는데 출생률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는 인구의 유입, 유출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인구는 늘리고 나가는 건 줄여 인구를 순유입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난 3분기 충북의 이동 현황을 봤더니 새로 정착한 외지인이 떠난 도민보다 1,507명 많았습니다. 2021년 4분기 이후 무려 8분기 연속 순유입으로 이 기간 총 유입된 인구는 약 13,000명에 달합니다. 60살 이상이 41%를 차지하긴 했지만 30, 40대도 약 3,200명 유입됐고 50대도 35%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충북을 떠난 순유출을 빼면 늘어난 인구는 1,102명. 청주의 46.4%가 몰리기는 했지만 영동군을 제외한 9개 시군에서도 들어온 인구가 떠난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8분기 연속 순유입을 기록한 진평과 진천이 뒤를 이었는데 인구 감소 지역 5곳도 수십에서 수백 명씩 늘었습니다. 특히 인구가 가장 적은 단양이 4분기 연속 순유입을 기록한 건 고무적입니다. 교육청 이런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관내 시멘트사에 소속된 직원들을 단양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도록 최근에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다 보니까 인근 지자체에서 저희 신축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 전입을 2015년 이후 7년 연속 내리막인 출생아 수도 올해는 다른 양상입니다. 지난 8월 기준 올해 전국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7.2% 떨어졌는데 충북은 반대로 97명이 늘어 1.9% 상승한 겁니다. 작년보다 출생아가 늘어난 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합니다. 월 평균 651명이 태어난 셈인데 이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지난해보다 360여 명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실현되면 2015년 이후 8년 만에 반등입니다. 출산 육아수당과 혼인 증가율 전국 1위 등의 영향이라는 게 충청북도의 설명. 내년에도 저출생에 대응할 17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특히 난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 중에 10% 이상이 난임 시술로 태어났기 때문에 난임 시술 지원 관련 사업을 대폭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긍정적인 신호가 잇따르는 가운데 20대 이하는 외지로 순유출됐다는 점, 순유입 지역 가운데 제천 등 5곳은 3분기 들어 순유출로 돌아선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청주 분평 2지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투기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청주 분평 2 공공주택지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분평동과 장암동, 방서동 등 13개 동 일원 693만 제곱미터로 기간은 오는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입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지난주 불량 수소로 인해 충주 지역에서 차량 고장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수소를 충전했던 개인 차량 운전자들은 제대로 된 안내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불안한 마음에 차를 이용하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 수소 전기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순도가 떨어지는 이른바 불량 수소를 충전했던 시내버스와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충전했기 때문입니다. 고장이 나진 않았지만 불안한 마음에 차를 끌 수가 없습니다. 불량수소가 주입된 상태고 제가 끌고 다니다가 고장났을 때 또 안전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차량 이상으로 수리를 맡기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차가 잘 안 나가는 게 느껴져서 좀 더 밟아봤더니 최대 시속이 한 80km 정도까지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저희가 차를 맡겼을 때 비슷한 증상으로 입고된 차가 다른 지점까지 10대 정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문제가 처음 발생한 지난 12일 이후 시내버스를 제외하고 수소를 주입한 차량은 60, 70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관련 기관이나 제조사의 안전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고 별다른 안내도 없었습니다. 고장 나지 않은 상태지만은 잠재적인 고장 차량이라고 판단하면은 이거를 제가 이제 운행했을 때 문제점이 생기니까 현재까지는 아무런 점검이나 이런 조치를 못 받는 상태라서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주의 수소 충전소 3곳 가운데 유일하게 운영했던 연수 충전소마저 고장으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여기 충주에서 수소 충전 운영한 일이 아마 최악의 상황일 거예요. 불량 수소에 대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운전자들의 불안감은 그대로이고 충전마저 불편을 겪으며 수소차 운전자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지난달 13일 사상자를 낸 보은 수리티 터널 교통사고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를 낸 고속버스 운전기사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문자를 확인하는 사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은경찰서는 고속버스 속력과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버스기사에 대한 구속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보은군 회인면 당진 영덕 고속도로 수리티 터널에서는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으면서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늘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소형 의류 건조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그런데 성능을 비교해봤더니 건조 시간이 최대 1시간 20분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내용 조미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반 건조기에 비해 크기가 작아 방 안에도 놓을 수 있는 소형 의류 건조기.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브랜드 8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시험 평가해봤습니다. 얼마나 잘 마르는지 건조도를 측정한 결과 가장 저렴한 위니아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5개 제품은 양호, 우아와 위닉스 제품은 다시 건조해야 할 만큼 미흡했습니다. 건조 시간은 표준 코스로 동작했을 때 한일전기 제품이 1시간 43분으로 가장 짧았고 우아 제품이 3시간 6분으로 가장 길어 최대 1시간 23분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음은 위니아 제품이 58데시벨로 가장 적었고 한일전기 제품이 66데시벨로 가장 커 최대 8데시벨 수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니아 제품이 건조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하였고 건조 시간이 짧았으며 소음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면소재의 경우 평균적으로 3.9% 수축해 자연건조 대비 수축률이 높았고 제품별 차이는 미미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한일전기 외에 나머지 7개 제품 모두 중대형 건조기 제품과 달리 최대 건조 용량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대부분의 소형 의류 건조기 제품이 표준 건조 용량을 상회하는 최대 건조 용량을 기준으로 표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제품별로 에너지 소비량은 최대 1.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지난 19일 청주 폐기물 처리장에서 난 불이 36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오늘 낮 12시 10분쯤 굴착기 등을 동원해 폐기물 1000여 톤에 대한 잔불 정리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불은 모두 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폐기물 저장고 한 동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주 간첩단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송 전 대표가 다음 달 4일 열릴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선 공판에서는 송 전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동지의 활동가와 나눈 녹음 파일이 공개됐고 검찰은 증인 신문을 통해 의도와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충북 지역 교사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내년 상반기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유치원 초등교사 93명과 중등교사 147명 등 모두 240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사유로는 건강상의 이유가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기개발 49명, 노후준비 33명, 간병 16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공약 이행도 평가를 위한 도민 배심원단을 운영합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위탁업체를 통해 전화 ARS로 성별, 연령, 지역별로 지원자 1차를 모집하고 외부 전문기관 면접을 통해 선발된 55명을 도민 배심원단으로 위촉했습니다. 선발된 배심원단은 3차례 회의를 통해 윤건영 도교육감의 지난 1년간의 공약 이행 실적을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 결과는 매니페스토 실적본부 평가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청주 KB스타즈가 어제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BNK 썸을 83대 62로 누르고 4승 1패로 1라운드를 마무리했습니다. 시즌 4승 1패를 거둔 청주 KB는 선두 아산우리은행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입니다. KB는 센터 박지수가 복귀하며 리그 최상의 전력을 갖추고 개막전부터 잇따라 승리했으나 지난 15일 우리은행에게 1점 차로 졌습니다. KB는 23일 부천 하나은행과 여자 프로농구 2라운드 경기에 들어갑니다.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